자, 오늘은 티베트 불교 철학의 아주 깊숙한 옷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정말 심오한 논쟁이 하나 있거든요.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본질이 텅 비어 있다, 즉 공하다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무한한 잠재력은 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둘 뭔가 좀 충돌하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거대한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둘이 언뜻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열애장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보석처럼 숨겨진 부처가 될 수 있는 눈부신 잠재력, 불성이 있다는 거죠. 정말 희망적인 가르침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불교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 있거든요. 바로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허하다, 즉 비어있다는 공성사상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그럼 질문이 아주 명확해지죠. 모든 게 텅 비어 있다면서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불성은 대체 뭐죠? 그것도 그냥 텅 비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일하게 텅 비지 않은 어떤 특별한 존재일까요? 정말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건 11세기 티베트에서였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수백 년 동안이나 사라졌던 어떤 중요한 문헌이 다시 발견되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보성론이라는 문헌인데요. 이 책이 불성이라는 개념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버리니까 티베트의 학자들이 더 이상 이 껄끄러운 질문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이 문제를 놓고 티베트 불불교계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각 진영을 대표하는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등장하게 되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논쟁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옥로데는 깨달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놓고 봤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겔찹은 단호하죠. 아니, 깨달음은 무조건 수행의 결과여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신기한 건 똑같은 구절 하나를 놓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나 정반대로 갈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위대한 사상가 쫑카파의 수제자였던 겔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해법은 훗날 겔룩파라는 거대한 학파의 철학적 기둥이 되죠. 겔찹의 주장은 아주 명쾌했어요. 다들 공이라는 개념을 너무 거칠게,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본 거죠. 진짜 핵심은 그 공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 공한 것인지를 아주 정교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논리가 이렇습니다. 자, 1단계, 우리 눈에는 모든 게 그냥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2단계, 이걸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보면 사실 그렇게 혼자서 딱 성립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3단계 결론,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고유한 본질이 공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고유한 본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4단계에서처럼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인용문을 보세요. 우리가 왜 자꾸 허망한 것에 집착할까요? 바로 세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공에 대한 미세한 이해는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착각을 잘라내는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은 거예요. 이런 철학적 차이가 결국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전 관점은 더러운 걸 빼고 좋은 걸 더하는 분리된 과정으로 봤다면 겔찹의 겔룩파는 궁극의 진리, 즉 공성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고 본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겔룩파의 결론은 이겁니다. 불성은 공성과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신비한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성이라는 게 바로 마음의 공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 즉 텅 비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마음이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고 결국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철학 논쟁이 좀 머리 아프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깨달음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의 실제 수행 과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결국 수행의 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한쪽 길은 타공의 관점인데요. 이건 마치 더러워진 보석이 있어서 그 때를 열심히 닦아내면 본래의 빛나는 불성이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 다른 길, 자공의 관점은 다릅니다. 애초에 닦아내야 할 때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마음의 텅 빈 본성을 지혜로서 꿰뚫어 보는 겁니다. 무언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본질을 그냥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길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현실을 보고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또 내 안의 잠재력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어떤 새로운 상태일까요? 아니면 이미 완벽하게 여기에 있지만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본래의 현실일까요?